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뭐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매년 이맘때 그렇긴 한데 네. 올해는 정권 교체 첫 해여서 그런지 더 긴박한 거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뭐 첫 해여서 긴박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그 긴박해 보이십니까? 저는 여당이 네. 정부나 여당이 긴박해 보이지 않는데요, 전혀. 정부 여당이 오히려 네. 지금 앞에서도 이수진 위원님 네. 인터뷰하셨지만 야당이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괴기한 현상이에요. 여야가 바뀐 거죠? 지금? 여야가 바뀐 것처럼 네.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뭐 준 예산도 감당하겠다라는 식의 네. 말도 흘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예산이라는 거는 이른바 윤석열 예산 아니야. 네네. 윤석열 예산 뭐 하나도 못 고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배짱 부리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김진애 의원님이 원내 지도부고 물론 뭐 의원총회 이렇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지금 같으세요? 저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정공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처음에 협상한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된다. 그럼 민주당으로서 자기들 내놓은 안이 있잖아요. 네. 만들어 놓은 안이 수정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은 지금 169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로 왜냐면 이게 뭐 12월 2일도 아니고 지금 네. 9일로 일주일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저기 가결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도 오늘 보면은 이거 내일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거든요. 일단은 그냥 저기 통과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시트 작업이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최소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느냐. 네. 그럼 그거 못하면은 그다음에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토요일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네네. 이상민 지키기 위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제가 이상민 회의만이 지금 11일 오전까지만 유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한다 그러면 72 토요일 날에 해야 시간. 된다는 네네. 거야. 토요일 날에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 넘기려고 또 정부와 여당이 그거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 감액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공주택 예산이라든지 어르신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부안이 감액됐으니까. 근데 두 가지를 민주당이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그럴 때 선택도 네. 문제가 되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생각을 부자 합니다. 감세 이런 거 막아야 된다. 네, 그런 거를 막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데 이상민 지키기라는 거 네. 하나, 윤석열 예산 지키려고 그러는 거, 이상민 지키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그리고 국정조사 시간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정부와 국힘에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아닌가 이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럴 때는 야당도 원칙적으로 저는 해야 원칙적으로 된다. 하는 게 네. 제가 아마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만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패죠. 완패고 네. 윤석열 정부는 승리를 했고요. 완승이고요. 완승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저걸 해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정부가 강공으로 나오면 극강공으로 나오면 노동자 측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원래 운명으로 싸움 서는 자체가 겁니다. 구도가 싸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쓴 방법 자체가 굉장히 해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파업 자체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재산적인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지금 정부 기소로 감옥도 가고
그 뭐죠? 저 면허증. 네. 면허증까지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다만 오늘 그렇게 한 것도 어저께 민주당에서 오늘도 이제 국토부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3년 연장한다. 네. 일몰제를 3년 연장한다라는 거를 일단 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했는데 정부가 강국으로 오늘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 정부의 이른바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24%가 지지한다. 그런데 지지가 24%. 24%다. 그것도 지지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다가 52%가 나왔어요. 2배가 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에서 일부 왜냐하면 그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도 대부분 싫어하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하다가도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저렇게 강공으로 나와가지고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는 망가뜨렸고 앞으로 안전 참사는 더 일어날 수도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 국제 업무 기구에서 이거를 문제를 계속 삼는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른바 강제 노동으로 보는 네. 거거든요. 노동 강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일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제 무역에서 그러면 네.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를 관세 물리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네. 물론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네. 어떠한 불법과 폭력도 없는데 대통령부터 불법과 그렇습니다. 폭력 얘기했고요. 네. 또 국토부 차관 같은 사람은 화물연대 노동자들 만나서 난 할 말이 없으니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대통령실에 잘 전하겠다. 네. 이런 정도 얘기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국토부하고 화물연대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업무 네. 개시 명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경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는 정무적인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작은 문제를 막 키워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능한데 네.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키워서 정무적으로 자기 편에 갈라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파업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지지자 이쪽을 결집시키는데 쓰려고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쓰려고 아마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강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만 국면을 보고 정치적으로만 접근한 거다.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랄까 노동자 일반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뭐 네. 이런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요. 이번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를 저는 네. 또 하고 싶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말 지금도 강공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6월 달에. 6월 달에 네, 했고 네. 한 4개월, 5개월 됐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이게 일몰제를 연장을 하는 거든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걸 품목을 만들겠다. 늘리는 거 늘리는 논의해 거다. 보겠다. 논의해 네. 보겠다라고 해놓고 지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네. 자, 국회가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부가 나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지. 그거 안 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도 자기가 사실 이런 거 업무 개시 명령은 다 대통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장관인급에서 내리는 네네. 겁니다. 장관이 내리는 건데 그걸 대통령한테 뺏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네. 지시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주무장관으로서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를 말도 못하고 그러고 지금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그냥 좀 가소롭습니다. 가소롭다. 왜냐하면 국익에 이렇게 네. 해를 끼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삶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정성도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참사가 또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국제 무역에도 문제가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일을 네. 이렇게 해놓으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가소롭습니다. 정말. 원희룡 장관은 네.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제주 도지사를 지낸 정치인 출신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만 한편에서는 졸졸 따라다니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대표가 되고 싶어서 저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잘 일부에서는 보여서 대표가 되려고 일부에서는 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금 이따 질문하시겠습니다만은 당 대표를 하도 마땅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뭐 원희룡 쪽으로 낙점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냥 네. 그냥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시나리오는 이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죠. 나경원 전 의원도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당대표 나가냐 그랬더니 아직은 이르고 관저로 안 불러주시니까 못 나가죠. 아 그랬습니까? 근데 관저는 지금 4명만 불려간 거 아닙니까? 뭐 나머지도 뭐 전화도 걸었다 그러고 뭐 또 하고 그러니까 모르죠. 아 그렇죠. 실제로 관저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는 아니 근데요. 윤핵관도 나중에 알려주는 저는 거죠. 관저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그거는 네. 왜냐면 관저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대통령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런데 당무 개입을 하시면 안 되죠. 당무 개입은 안 됩니다. 당무 개입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3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무 개입해가지고 가다가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처신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자칫하면 워낙 본인들이 법기술자니까 그거를 잘 넘어가게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으나 자칫하면 문제됩니다. 네. 네. 그런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총재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를 아니 뭐 솔직히는 당대표를 쫓아낸 것도 웃겼지만 그렇죠. 네. 당대표를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당대표를 쫓아낸 것도 웃겼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당대표를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도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주호영 원내대표 딱 그랬잖아요.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다 대통령 뜻으로 보이게끔 다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그런 거를 다 끊든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들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MZ세대한테 뭐 지지받을 수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요건을 얘기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준석은 왜 잘랐냐? 아니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방송할 때 그게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이준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고 그런데 그러면. 여론은 뭐 여론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매치가 돼요? 한동훈은 MZ 세대는 뭐 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노인층에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노인층의 인기 네. 있죠. 유석열 지지층하고 비슷하게 네, 지지층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지지가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의 부모한테 점점 지지를 아니 젊은 사람 부모도 5, 60대는 저 한동훈 네. 장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요. 낮게 70대 나오죠. 이상이죠. 네, 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일종의 네. 저는 뭐 한동훈 나오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야당 일원으로서 한동훈 나오면 어떻게 말아먹는지 보자.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에서도 욕먹고 네. 야 대통령이 점지해가지고 당대표 만든다. 이것도 일자 정말 정치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당대표도 일자 정치 경력 없는 사람이 현실 정치 경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한동훈 장관은 매일매일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현실 정치 경력은 그렇죠. 없잖아요. 선출직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 당대표로 만든다. 근데 가능은 합니까? 만드는 게요?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에 줄 쓴 거 공모 모임 이런 거 보면요. 아니 공모 모임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 경기도지사 때 유은혜를 만들었잖아요. 유승민을 잘라내라고. 유은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은혜가 아니라 김은혜. 네, 김은혜. 네. 제가 유승민하고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유승민을 잘라내라고 김은혜를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잘 경선에서 만들었죠. 이기게 하고 후보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못 참을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더불어 1, 2위인데 거기에 자기의 종족처럼 존재감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유승민이 나왔으면 유승민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도 그랬죠. 김은혜 나와서 좋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나오면 우리는 좋다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싫을까요? 누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 그동안 이준석 전 보여주시는데 대표는 네. 그동안 보여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본 거 뭐 체리 따봉 정도인데 아, 내부 총질. 네. 저기 뭐 일단 천공을 공격했잖아요. 지금 의원님도 이런 고소당하시고 저도 얼결에 같이 딸려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네. 저는 뭐 고소 고발 당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제가 뭐 센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잘 못 되고 근데 네. 우리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유승민은 또 굉장히 잠재적인 차기 주자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또 본인하고 정치 논리를 굉장히 달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차기의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당 대표가 되는 거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그런 입장에 있는 거기다가 나의 개인적인 것까지도 치부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지만 네. 그건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일이고 네. 지금 우리 팀이 네. 이를테면 정권 재창출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구상들을 실현하려면 팀이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도 11명이 다 잘 뛰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건 별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대승적인 분은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당대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었던 게 박근혜라고 하는 정적이 내부에 있었거든요. 네네. 내부에서 가령 뭐 세종시 같은 거 행정도시 그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같은 건 세게 붙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공고해질 수 있었었는데 박근혜는 그걸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박 간별사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망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적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쥔 권력이 있으면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앉혀놔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그런 모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더 탐사라는 인터넷 언론 고소하고 뭐 또 손배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셔요? 아니 뭐 그것도 누구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두 가지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사안이 없느냐. 솔직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직접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부하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요. 더구나 웃기는 게 더 탐사는 지금 6번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고발은 2건이에요. 저기로부터 한동훈 장관부터. 근데 지난번에 이른바 주거 침입으로 해가지고서는 했던 거를 가지고 그저껜가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뭐 경찰차뿐만이 경찰차, 검찰차, 그다음에 기동대, 그다음에 소방차 한 여러 대가 와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압수수색에 동원하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방차가 왜 가죠? 소방차가 빠루 들고 절단기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답니다. 뭐 하여튼 사진에서만 봤는데 한 대여섯 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압수수색 사건과 달리 보통 사건의 압수수색과 달리 상당히 그 정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거나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아니 게다가 주거 침입으로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게 주거 침입을 하면 그게 주거 침입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저는 그걸 하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앞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 침입이지만 그렇죠. 그 공공의 공간인 아파트 복도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거 떠나서 아니 부적절한 일인 거는 저도 그거는 더 탐사 기자하고 저하고는 또 좀 성향이 달라. 저는 좀 네네. 부적절한 저는 그렇게 다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이러는 걸 그렇게 근데 저도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불구하고 범죄냐 아니냐. 주거 네. 침입도 아니거니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일은 아닌데 네.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말을 붙이는 게 무슨 보복 범죄다 이런 식으로 센 아이고. 언어로 얘기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같이 그냥 밑에서는 그 의원님, 이전에 시간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께서 옛날에 그 녹취록에서 권력을 잡으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한동훈 법무장관 조심조차 안 하신다. 시간이 없어 아주 짧은 질문. 네네. 김건희 여사 말씀이 나와서 네. 베트남 주석과 만나서 비자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30초만. 네. 아유, 일단 김건희 웃으시고, 여사, 네. 김건희 여사, 아유, 뭐냐면서는 정말 이태원 저기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축구 선수 그러고 보다도 유족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영부인께서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어떤 일에 겪었는지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렇게 곱게 차려입으시고 왜 주상 만나서 영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대통령도 별로 하지 않을 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그 솔직히 영주권 같은 문제는요 뭐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베트남하고 그 정도 네. 못할 저기가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요 그냥 좀 철이 없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부인이 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김진애 의원님 말씀이었고요. 저는 철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아니, 정말로 진짜 배기로 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지금 정말 뭐 치료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살피러 네. 조용히 다닌다면 네. 그럼 정말 그럼요. 고마울 것 같고 그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철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애 네.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